7개월째 자신의 집에 주차를 못하고 있다는 제보. 누군가 들어오는 차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입주민인데 왜 주차를 계속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2014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다녔어요? 차를 막아선 남자는 이 오피스텔 자치위원회 회장. 부당하게 주차를 했다고 하면서 7천 몇백만 원을 내야 한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주차료 청구서도 날아왔습니다. 이 입주민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자치위원회 회장의 횡포를 주장하는 또 다른 임차인. 돈이 좀 한 4억 넘게 이제 투자되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2천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고 억지로 부리시니까. 권리금을 포기하라는 계약서도 썼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까? 나가시라고. 권리 없을까 당신은? 왜 권리가 없어요? 너 아홉 시겠습니까? 하나. 또 고소하세요. 나 셋. 소장님 또 내쫓지. 내 집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주차장. 제가 당연히 여기 공용 부분에 제가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침해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못하면 대답 안 합니다.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마치 자신의 왕국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어느 오피스텔의 이야기. 그 자세한 내막을 알아봅니다. 제보가 들어온 곳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KBS 제보자들팀에서 나왔습니다. 2014년부터 이곳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제보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시죠? 지금 2019년 9월부터 주차를 계속 7개월째 못하고 있어요. 9월 6일인가 언제 문에다가 문서가 또 붙어 있었어요. 10일 내에 본인에게 뭐 사과를 안 할 시에는 뭐 서비스 중지를 한다고 하면서 주차,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등등 다 이제 사용 못 한다는 그런 서비스 중지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어느 날 자치위원회에서 관리 서비스 중지를 통보해왔다는 주장. 그 안에는 오피스텔 내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비스 중지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이제 저는 그날 저녁에 일을 하고 퇴근하려고 나가는데 차량이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날의 일입니다. 차량이 못 나가는 상황. 연락 받은 거 있어요? 저한테 무슨 서비스 정지 뭐라고 했는데 9월 16일 17시 35분부로 주차 시스템 제거로 서비스 중지. 밤이건 낮이건 뭐 하여튼 자기한테 전화해야 뭐 출입이 되지 안 된다고. 차가 이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입 자체를 못하고 차단기를 안 올려주니까? 네. 9월 그 16일 이후부터 지금 현재 3월까지도 계속 차를 못 대게 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제보자에게만 차단된 주차장. 저기 지금 업무방해 내가 고소할 거고. 제가 일을 하러 오는데 제 업무방해. 일단 대표입니다. 우리가 제일 높은 사람. 지금 그러면 그냥 나 추가표시가 찍지 말아요. 이건 나 관계없어. 나 다 찍어놨으니까. 아까 찍으셨잖아요. 우리가 우유를 업무상 찍어야 되는데 찍지 마세요. 저도 업무상 찍어야 돼요. 찍지 마세요. 안 됐어요. 좀 업무방 하고 있어 계속 이거. 저렇게 억지를 부.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항의조차 못하게 막아서는 이는 바로 이 오피스텔 자치위원회 회장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다녔어요? 그냥 가시죠 그러면 됐죠? 뭐가 됐어요? 저는 들어가야 되는데요. 막무가내로 자신의 말만 하고 자리를 뜨는 자치위원회 회장.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서비스 중지라고 그 돼 있는 항목 자체가 기본권이 제한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관리비 고지서도 못 받고 있고 관리비 고지서를 못 받으니까 이제 관리비를 못 내잖아요. 그리고 저보고 출입증 카드도 원래 자기네 재산이니까 제가 반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출입증이 없으면 1층을 들어올 수가 아예 없잖아요. 이건 내가 못 준다, 당연히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베이터를 또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날아가던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비 고지서도 주지 않는 황당한 상황. 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제가 2015년에
수도 요금이 엄청 많이 나온 적이 있어요. 수도 요금이 갑자기 67,000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쓰던 그 톤수도 한 자릿수였는데 갑자기 47톤이 썼다고 나오니까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계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관리실에 내려가서 계량기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 좀 해달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도 확인을 제대로 안 해주시고. 2015년 6월 과도한 수도 요금으로 민원을 제기한 이후 자신을 향한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제보자. 어쨌든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주차 문제랍니다. 나가주세요. 경찰 부르세요. 나가세요. 이리 나가주세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저기 나가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관리소장님은 회장님이랑 얘기하라는데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경고 내가 합니다. 나가주세요. 빨리. 저기 경찰 부르세요. 빨리. 경찰 불러요. 서비스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어떤 걸로 결정하셨어요? 내용 보냈죠? 내용 보냈죠?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소송 중이죠. 법적으로 소송 중이라도 저는 주차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진짜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 사정이고. 그건 괴롭히시는 거잖아. 그런 게 아니죠. 정당방이지. 그러니까 관리비 고지서 주세요. 못 주겠다고. 왜 안 주시? 왜냐면 서비스를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서 아니 우리가 결정했잖아요. 자치위원회에서. 씨가 지금 갑질을 해서. 어떤 갑질이? 갑질했지. 무슨 갑질이요? 법에서 따지라니까. 아예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자치위원회 회장. 급기야 경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서비스 중지한다고 한 이후에 그때 저한테 어떤 문서가 또 날라왔어요. 2014년부터 지금 현재 9월 그때 현재까지 제가 부당하게 주차를 했다고 하면서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갑자기 7천 몇백만 원을 내야 한다라는 문서가 왔어요. 그동안의 주차가 부당한 사용이라 주차료를 내라는 통보. 그런데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 밖에도 자치위원회 회장이 보낸 고소장은 한둘이 아닙니다. 형사건으로 제가 7건 혐의 없음이 나자 이제 더 이상 괴롭힐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민사로 저한테 했었고 그 민사는 지금 4월에 그 잡혀 있어요. 그 재판이 1억 거의 200만 원. 1억 200만 원. 주차장 부당이득금이라고 명칭이 돼 부당이득금 있어요. 반환. 다시 요구해온 주차장 사용료는 무려 1억여 원. 자치위원회 회장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아, 저희 KBS 제보 한번 좋은데요. 지금 회장님 지시가요. 이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거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소유자신데도 주차가 안 되고 있는 그거는 우리 회장님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분한테만 이제 그렇습니다. 저분한테만 예. 회장님 지시가 있어서 주차가 안 된다고. 예, 서비스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 알아보고 있어요. 자세히 내용은 전 모릅니다. 그런데 얘기 도중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예, 예 있습니다. 예, 들어가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신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척이나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취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전화가 온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더 취재를 하면 고소를 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취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이용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왜 주차를 하면 안 되고 왜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취재를 하면 안 되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철옹성처럼 단단히 차단된 듯한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해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지하 1층 상가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헬스장 원래 하시던 분한테 헬스장 이게 권리금을 주고 그 자리에 이제 저희가 들어온 부분인데 헬스장 면적이 저희가 한 180평 정도 되는데 한 90평 정도는 이제 개인 소유주 건물주 분 거고 반 정도는 이제 오피스텔 공용 부분을 이제 임차를 해서 월세를 좀 싸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헬스장 면적의 반은 오피스텔 공유 공간으로 관리단에서 상가로 용도를 변경해 임대한 것입니다. 공유 면적이다 보니 임대료가 저렴했다는데요. 대신에 저도 이제 그 회원분들한테 요금을 30% 40% 이상 할인을 해드리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할인 행사를 해주고 있는데 월세를 싼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갑질 아닌 이제 갑질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제 회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차를 이제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자꾸 저한테 협박을 하시니까 누가요?
회장님이 너네 이제 회원들 주차하면은 주차비 다 청구해서 돈 다 받을 거다. 주차비 징수 문제가 이곳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 찍어드리면 2시간 일을 인정돼요. 주차장은 자기 거니까 외부인은 원래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주민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차를 못하게 하고. 회원 주차 문제가 거의 뭐 인질로 잡혀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제. 회장이 했던 말을 들려주는 헬스장 대표. 임차인은 너처럼 부동산 계약서하고 네 차량 등록증이 딱 맞아야 돼, 그지? 우리는 임대인이고, 그지? 본인처럼 신원이 파악되고 사전 등록된 임차인들로 한정돼 있어요. 그 맞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면 주차권을 발행을 안 해줘요. 그 시설에 대한 이용료 이나 저희는 이제 상업 시설이니까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은 임차인에 대해서만 주차를 할 수가 있다고. 주차가 힘들자 회원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는데요. 공사비도 이미 거의 1억 이상 투자된 거고 저희가 이제 시설 투자랑 이런 걸로 돈이 좀 한 4억 넘게 이제 투자되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1,0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고 억지로 부리시니까 게다가 나가라는 요구까지 있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처음에 영업을 하실 때 네네. 권리금도 지급을 하셨습니까? 여기 이제 이쪽 공영 부분 월세가 싼 부분 혜택을 제가 받으려고 그 전 사장님한테 권리금 5,200만 원을 주고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혜택은 저 회장님이 자기가 주는 거라고 하시면서 전 사장님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하시고 200만 원은 이제 사기죄가 성립이 됐을 때 반환을 제가 받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9대1로 본인이 9, 제가 1 로 5,200만 원을 갚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저한테 떠밀리셔서 내가 변호사 쓰고 다 할 거야. 네. 조건 돈 받으면 20% 준다고. 네네. 내가 다 변호사 사고 내가 도전 하는데 뭐 반달라는 얘기는 아니지? 네. 20%를 받잖아. 없는 돈 채는 거 아니야. 최소한 2천만 원 생기네. 고소를 강요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권리금의 90%를 달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사기라는 거예요? 월세산 혜택을 본인이 주는 건데 왜 걔가 왜 돈을 가져가냐 이거죠. 혜택은 여기 그 회장이 네. 주는 건데 네. 왜 전에 있던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가냐 네. 그 자체가 거짓말 쳐서 권리금 받아낸 거다 이런 혐의를 네. 말씀하셨군요. 근데 이제, 그러나 전 사장을 상대로 낸 고소의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매사에 이런 식으로 멋대로 해석해 갑질을 한다는 자치위원회 회장.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입주민하고 분쟁이 있을 때 또 사실경위서 이런 걸 자꾸 저한테 작성을 하거든요. 주민들하고 있을 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라라고 회장이 시켜요? 네, 시키고 녹취 파일을 들려주면서 너 들은 거지? 적어. 제가 옆에서 들은 것처럼 사실상에서는 본인이 써서 주고. 자치위원회 회장과 다른 입주자 사이 분쟁이 생기면 이를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실 확인서를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오자마자 작성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 못하겠다고 작성을 하니까 저를 불러내서 1시간 동안 너 법적 책임 안 받는다 하면서 저한테 내가 너에게 법을 알려줄게. 죄송한데 이거 제가 사인 못 해드릴 거. 왜 못하는데? 경찰이 그때 이런 거 막 해주면은 제가 큰일 날 수 있다고. 나랑 같이 가자고. 경찰이 아마 그걸 너한테 협박한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의 아웃라인이랄까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네가 거기에 보고 네가 알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네가 원한다면은. 여기에 설령 네가 잘못된 진술을 썼어. 또 잘못된 진술 썼으면 잘못된 거 아니야. 진술 사실 확인서인데. 그래, 그 상대방이 저를 무고 이런 걸로 할 수 있다고. 잠깐만. 설령 네가 썼다 하더라도 너는 죄가 안 된다니까. 대법원 판결에 판례가 있어. 무고죄도 안 되고 아무 죄가 없어. 그냥 과장한 것뿐이야. 진술은 진술인 뿐밖에 안 돼. 나가라는 위협에 어쩔 수 없이 이용당해온 것이 너무도 괴롭답니다.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분들 얘기는 사실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권유로 인해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해달라라고 강요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권리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 권리금이 잘못된 권리금이기 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가 있다. 그러려면 고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 고소를 해서 권리금을 되돌려 받으면 나눠서 함께 나눠 갖자.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강요죄라든지 사기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런 내용이 사실인지 당사자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회장이 있다는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제보자들 팀에서 나왔는데요. 그간의 일에 대해 자치위원회 회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여기 지금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대죠? 120대. 120대인가요? 얘기 주장도 한편은 일리가 있지만은 한편은 일리가 없는 얘기예요. 뭐 무슨 얘기냐면, 자, 자기 주인 주장은 난 여기 소유자다. 당연히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냐, 권리가 있지 않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임차인은 부동산 계약서, 그 다음에 차량 등록증이 같아야 돼요. 같게끔 하고. 용의자 같아야죠. 그래야 여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 2010년에 들어왔을 때 에 있는 자기 직원이라고 했고 속였어요. 그 속에서 그때는 임대차 계약서도 안 주고 그냥 입자 카드만 작성해 들어온 거예요. 오피스텔 성격상 유동인구가 많은데 사무실 소유자만 주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7년도에 본인이 저 건물을 샀잖아요.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등록증하고 해서 가져와서 나 주차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해본 적은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쓰니까 그냥 그래. 이런 밀고 나가니까 지금까지. 우리 자료분만 그냥 나는 옛날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주차를 할 수 있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 뿐이죠.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된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아 불법 주차라는데요. 사회 통념상 납득이 어려워 보입니다. 관리비 내역서는 안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관리계약이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럴 경우에는 네가 직접 우리가 데이터를 다 넘겨주니까 우리는 거침에서 부과하는 거는 우리가 아니고 각 관측에서 하니 거기다가 넘겨줄 테니까 거기다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하던데.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이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갈등이 깊어진 걸까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가만 계세요. 좀 업무방해 하고 계세요 이거. 자, 이게 차예요. 자, 이 열은 뭐 옆에 차가 못 들어오니까 이제 출구 쪽으로 입구를 만든 거예요. 자, 이거 좀 업무 방해 좀 하고 있죠, 이쪽에서. 차를 갖다 주차하고 못 들어가지고 계속 일로 유기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업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첫날 같아. 네, 첫 번째 와서 차를 갖다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고. 일부러 저렇게 당연하죠. 이거 찍으려고? 그렇죠. 오히려 김민지 씨에게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는데요. 근데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 열었을 거 아니에요. 요 사이로 열쇠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거 사이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나. 그럼 이것이 고정 쭉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튕겨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 떨어뜨리는지 안 하는지 난 몰라. 떨어지지 않고도 지가 떨어뜨린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관리 안 하고 보세요. 문제가 딱 쓰겠다. 기계식 주차 장치 안내문 해서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이 주차법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얘기도 해줬어. 그런데도 막무가내. 김민지 씨의 막무가내식 민원이 갈등 원인이랍니다. 옥상 출입 카드 등록 안내에서 옥상을 출입할 때는 카드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딱딱 번호를 치셔. 네. 그러고 나서 이걸로 딱 해요. 지금 이게 문 열렸지만은 지금 이 띡띡띡띡 이거를 갖다가 번호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번호를 하려면 우리 번호를 줄 수 없으니 카드 등록을 여기서 해라. 그러면 주겠다 했는데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걔가 우기는 것이 한두 가지야. 그게 전부 연결돼 다 웃기는 거야. 지금 얘가 민원을 제기한 것들이 다 그래. 이미 이성적인 대화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카드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아니, 이거 좀 법을 개혁하겠다니까, 우리가 규정을 받았다고. 옥상은 올라갈 수 있는데 본인이 가서 보면 안 되니 카드를 주시면은 내가 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당신 보내다 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관리 소장님한테 할게요. 그러면 가서 나중에 하시라고. 나중에 하시라고. 나도 안 해주지 않아.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라고. 깊어진 갈등의 골. 그렇다면 관리비는 왜 안 받는 걸까요? 잦은 민원이 있었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리단 측에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서비스 중단이라는 것은 지금 본인이 이상한 민원을 자꾸 하니까 우리 관리 규약이 있어요. 우리가 퇴출도 있고 또한 갑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갑질이 도대체 뭡니까? 정당한 민원이 아닌 지극히 개인에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때 그걸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정당한 민원과 개인적인 민원은 누가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건 우리가 판단합니다. 우리가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회의를 갖다 한 3번을 열어놨어요. 민원 아닌 민원 개인적 작업을 우리 괴롭고 있는데 이럴 경우는 우리가 갑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시에 자치위원회가 그러면 이 사람을 서비스 중단을 하자고 하는 결과가 내렸고요. 이 오피스텔의 어떤 자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한 것일까?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2018년 11월 3일에 분당 관리단 집회 안건에 의거해서 제13조 14항을 신설 조항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018년 11월에 새롭게 등장한 갑질에 대한 조항. 입주민이 갑질을 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가져가셨어요. 뺏어서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 2페이지를 다른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해주셨어요. 무엇을 가리고 싶었던 걸까? 자세히 관리 규약을 살펴보니 용도 변경으로 상가에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회장이 공적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개인정보다라고 하는데 해당 구분 소유자들의 행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관리 규약이라든지 회의를 할 때 필요한 안건이잖아요. 네. 그 안건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화단 철거 및 보수 결의 및 동의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회장이 공적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네요. 공적인 수입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명식. 왜 이런 조항을 적어놓은 걸까요? 원칙적으로 보면 동의 없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네. 횡령인데 이 결의를 통해서 그 횡령 배임을 차단하고 자기가 합법적으로 이익을 수령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결의네요. 그런데 자치규약 변경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답니다. 규약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사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변경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을 하는지는 그 후에 회의를 거쳐서 A는 A-1로 고쳐졌다라는 걸 확인 후에 그것도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걸 카피를 해서 보니까 페이지마다 제도장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이 분당 관리 규약을 이렇게 제정을 하는데 네. 검토한다거나 참여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없어요. 근데 도장은 찍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무소 그렇게 위조한 거잖아요. 이전에 부회장으로 있었지만 규약 변경 내용에 직접 도장을 찍은 적은 없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됩니다. 여기 거주하지 않은 그 이라는 사람이 여기 임원으로 총무로 되어 있어요. 씨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 사람은 어쨌건 1인의 한 표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한 표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임원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총 197세대 이 오피스텔엔 주민대표 4명으로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있는데요. 회장과 그의 딸이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 제기된 의혹,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따님도 임원이신가요? 지금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유자니까. 자,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착한 연수 때문에 외국에 체험을 하고 있어요. 관리규약에는 이렇게 연수나 해외 장기 출장을 할 때는 부모나 누가 대신할 수가 있어요. 올 때까지. 근데 우리는 지금 영상통화를 해야 때 영상통화를 다 합니다. 딸의 총무직 수행에 해외 체류는 문제될 게 없답니다. 상가 부분들 좀 많이 좀 회장님에게 괴롭힘을 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상가요? 네. 상가 어디예요? 죄송하지만은 그 말을 좀 하는 걸로 인해서 계약 이번에 오면은 연장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자, 말씀드릴게요. 5,200만 원을 갖다가 내가 너 받으면은 나한테 둔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내가 5천에 300만 원 받지. 공금을 받아서 어떻다 하면 다 낭설이고요. 이 친구가 지금 내가 계산해보니까 지금까지 1억에 대한 돈을 좀 세이브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똑같고 사용료인데 한 사람은 5천에 300만 원 받고 우리는 500에 50만 원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저기 회장님하고 계약할 때 회장님이 계약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치위에서 한 거죠. 공정해가지고 우리는 500에 55만 원 받고 있어요. 정확하게. 공여 면적을 해서. 그렇죠. 이쪽에. 공영 부분을. 공여 부분에 대해서. 권리금을 돌려받아 나누자고 한 사실은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헬스장의 이익을 보게 해줬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사실처럼 네가 사실 확인서를 써라. 제가 지금 좀 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합니다. 하지만은 얘들은 못 쓰면은 제가 안을 갖다가 써줘요. 자, 주죠. 혹시 두 분인 건데 보고 네가 보고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친필 다 써라. 어떻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나한테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가는 저의 관리 대상인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들어요. 왜? 해줘봤자 도란 것은 전부 다 마이너스야. 그리고 돈은 벌대로 다 벌고 나가. 여기가 위지관리 이렇게 잘 안 해주면요. 상가 누가 들어오겠어요? 장사를 누가 해주겠냐고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고마움을 부르가 그때뿐이요. 관리를 잘 해왔고 모든 것을 자치위에서 결정해 이를 따랐다는 회장. 그렇다면 자치위원회 선출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출 방식이요.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너 뭐야 이런 식으로 그냥 지명식이에요. 주민들이 선출을 아니에요. 선출직 아니에요. 몇몇 분에서 이렇게 정해서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따님이 총무인데 그럼 그분도 그러면 지명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신 거예요? 그렇겠죠. 뭐 뻔하겠죠. 뭐 스타일이. 공유 면접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주민들 전체가 모여서 그냥 저기 위원들만 그렇게 했어요. 의원들만 몇 분 모여서 네, 회의 안건을 해서 이제 그걸 조정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수익이 생기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 수익은 그냥 사실은 초반부에는 수선충당금이 안 걷었었어요.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걷기 시작하면 다 모아놨었어요. 공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사적으로는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경찰서에서 도장 위조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시인을 했대요. 본인이 저기 사임장 위조했다고 그냥 본인이 찍었다고 했대요. 수사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실 인정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자치위원회 회장의 독단적인 횡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관리단 대표라는 그룹과 자치운영이라는 그룹 두 양쪽을 잡고서 입주민 위에 그냥 군림하는 시스템으로 내 말 안 들으면 입주민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 갑질을 한 적이 없거든요. 누구도 말릴 수 없었던 자치위원회 회장의 횡포. 오피스텔에는 집합건물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 소유자들의 모임체인 관리단이 자유롭게 규약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규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권한을 관리단이 남용했을 때 이것을 막을 만한 견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의 소유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해서 이 관리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건물관리법에서도 관리단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게끔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편법과 비상식적인 아집으로 관리되어 온 문제의 오피스텔. 자치위 회장의 도가 넘는 횡포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독버섯처럼 키워진 비상식의 왕국. 이제는 바로잡을 때입니다.